예금금리가 물가상승률 이하로 떨어지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박국재 팀장님을 뵙고 효율적인 재테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윳돈이 있어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투자 방향이 있을까요? 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고 하는데요. 실제 지난해 11월, 12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4.2%에 달했고 지난달 3.4%로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5%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은행권 정기예금은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인해서 연 4%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자소득세 15.4% 감안하면 세후 3%대 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음으로 인해서 타소득과 합산한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후 2%대 초중반의 수익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산술적으로 연간 1%에서 2%의 실질 자산이 줄어드는 결과인 셈인데요. 그래서 실질 가치를 지키면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 해답은 재테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실행에 옮길 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테크의 기본 원칙은 수익이 높으면서도 위험은 최대한 낮추고 현금의 유동성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기보다는 위험 감소 수준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주식, 채권,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융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기초해서 재무 목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몸에 꼭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험 감소 수준과 기대 수익률을 고려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 분석을 통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유동성 자금은 은행의 MMDA, MMF, 그리고 증권사 CMA 등을 이용하면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단기 고금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운용을 원하는 여유자금은 은행의 정기예금이 으뜸이라 할 수 있으나 안정성과 유동성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이들 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실질 자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의 비중 조절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안전하고 유동성을 고루 갖춘 투자 상품은 없을까요? 네, 먼저 적립식 펀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은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지만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욕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은 적립식 투자를 통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는 리스크를 많이 수반하지만 투자 금액을 정기적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야말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도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펀드가 출시되어 있어서 좋은 펀드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한데요.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을 시현하고 있는지, 펀드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지,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이 검증이 되었는지, 펀드의 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론 중도인출을 활용한 비과세 저축보험 플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은행의 방카슈랑스 상품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중도에 인출하면 원금을 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비과세 저축보험의 추가 납입 중도인출 플랜을 활용할 경우에 2년 경과 후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연 3.4%, 3년 경과 후부터는 연 4%대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무엇보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절세와 더불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을 때 언제든지 중도인출과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경제 흐름에 따라 적절한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은퇴자의 경우에 원금을 보존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이 10억 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한 분이라면 이 상품의 이자 지급식 플랜을 활용하면 가입 후 2년 후부터 8년 동안 매월 461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고 만기 때 원금인 10억 원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보험 상품은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과세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변경 전에 가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공모주 펀드인데요. 유럽발 리스크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도 연 10%대의 꾸준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통상 상장 후 하루 이틀 동안은 매수 수요가 몰려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 착안해서 단기 매도 전략으로 안정적인 운용 스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개인이 직접 증권회사를 통해 공모주를 청약하면 전체 공모 물량의 20%만이 배정되는 반면에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면 공모주 펀드는 기관 투자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체 공모 물량의 60%가 배정됨으로써 배정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무 목표에 의한 투자 기간 등을 반드시 고려해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금융재테크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당부 말씀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돈 되는 곳에 위험이 따르듯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하는 법입니다. 위기 때는 좋은 투자 대상을 싼 값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 자산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밸런싱을 통해 균형 있는 자산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시 금융자산에 대한 운용이나 관리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참조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좋은 투자를 위해서는 자신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주기적인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